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자판기를 연구하고 있는 호텔 천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오늘 도메인 연장을 하면서, 왜 연장했죠? 9월 1일부터 닷컴 도메인이 가격 인상이 있다고 해서 오늘 좀 시간을 내서 도메인 정리를 좀 했습니다. 연장할 거는 연장하고, 그 다음에 정말 운영으로 오랫동안 운영할 도메인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년 안 돼, 9년 정도까지 더 연장을 해서 33년까지 연장한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제가 도면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일반인보다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의 도메인을 오늘 제가 방치되어 있는 도메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메인을 갖고 한번 뭔가를 요즘 하고 있는 거랑 접목해서 한번 해볼까, 사이트를 직접 만드는 좀 과정을 보여줄까. 사실은 아니죠. 제가 오늘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그 도메인으로 사이트 하나 만들자라였어요. 했는데 이제 어차피 방송을 하는 거니까 그냥 제가 하는 과정을 그냥 옆에서 어깨너머로 보신다 생각하고 그냥 봐주세요. 제가 뭐 궁시렁궁시렁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도메인이 하나를 갖고 제가 오늘 할 거는 뭐냐면은, 웨딩, 이거 수익 공개했죠. 결론적으로 보니까 두 개 중에서 이제 펜딩, 그러니까 보류 중인 거 두 개 중에 한 개는 또 다시 승인이 돼서 이제 수익으로 실적으로 잡혀서 총 이번 달까지 4개고 한 개 남았습니다. 총 5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웨딩 관련된 도메인을 하나 발견해서 웨딩 CPA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볼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최근에 제가 했던 게 웨딩 CPA 사이트 중에서 플러그인, 워드프레스 플러그인을 하나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작업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도메인을 갖고 그 도메인을 사이트를 만들고 그 사이트에다가 워드프레스를 입히고 워드프레스를 깐 다음에 그 위에다가 제가 개발한 플러그인을 넣고 하는 과정까지를 한번 쭉 길게 해볼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좀 길 수 있습니다. 지루할 수도 있고 제가 그냥 작업하는 과정을 어깨너머로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금 마이크를 놓고 작업을 해야 되니까 목소리가 좀 작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화면으로 봐주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발견했던 도메인을 한번 볼게요. 여기 있다. weddingmate.com이라는 사이트 도메인을 제가 갖고 있었는데 방치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런 도메인 같은 경우는 어디 있는지 저도 사실은 모르니까 한번 후이즈 검사, 도메인 정보를 검사를 해봐야 돼요. 2008년도에 생성된 오래된 도메인이네요. 만들어진 거고 만료일은 2026년 내후년 3월 11일로 돼 있고, 이게 등록 기간이 레지스트라가 사브네요. 사브 여기 있구나. 레지스트라 URL이 여기 있는 사브에 있는 도메인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사브에 들어가서, 그럼 사브에 있는 도메인을 갖고 이 도메인을 어느 서버에, 그러니까 어느 호스팅에다가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래도 뭐 좀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채우기 없음을 하고, 텍스트 편집, 이쪽도 있다. 아이씨, 뭐 이래. 자, 이렇게 할까요? 그냥 첫 번째로
불편하네. 핀 마이크로 할 걸 그랬어요. 불편한 것 같아요. 잘 들리시나요? 일단은 타이핑을 좀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사이트를 만들려면 도메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도메인이 어디에 등록 도메인 등록 기관 우리가 레지스트라라고 하는 등록 기관이 어딘지 확인을 해야 되죠. 왜냐 거기 그 네임 서버 같은 거를 변경하려면 여기 도메인 등록 기관에 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왜 필요하다? 네임 서버 변경을 위해서 네임 서버 변경을 위해서.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는 내가 어디에 사이트를 만들 것인가 이걸 알아야겠죠. 그러면은 땅이죠. 집으로 따지면은 땅이고 도메인은 아까 말하는 이제 주소 이렇게 해볼까요? 주소. 여기는 부지 땅이죠. 어디다가 내가 집을 지을 건지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 땅은 제가 결정을 해야 되니까 먼저 땅을 지을 곳의 주소지? 아니다. 집원?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뭐라고 할까요? 등기부? 이런 걸 우리가 네임 서버라고 하는 거죠. 그 네임 서버를 도메인 네임 서버를 그 땅 지을 곳의 어떤 고유 번호? 고유지? 뭐 이런 걸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연결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다가 땅을 지을 건지 아니고 어느 땅에다가 내 도메인으로 사이트를 개설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어디다 해야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웨딩 관련된 도메인은 여기 사이트는 여기다가만 해놨구나. 자, 그러면은 네임 서버가 이거네요. 일단 제가 지을 땅 그 서버에 호스팅에 저 같은 경우는 그 뭐죠? 패스코밋이거든요. 패스코밋에 그 제가 지을 곳의 네임 서버가 이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 사브에 가서 이제 여기에 네임 서버로 바꿔야 됩니다. 네임 서버가 변경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부터 빨리 바꿔놔야 됩니다. 그럼 사브를 한번 가볼게요. 사브에 가서 한번 제가 작업을 해볼게요. 이거 뭐야? 광고가 떠 있네. 사브에 가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아까 그 도메인이 웨딩 뭐였죠? 웨딩 메이 되어 있다. 지금 네임 서버가 지금 이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임 서버는 아까 제가 원하는 네임 서버로 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똑같고 이제 여기만 2로 바뀝니다. 네임 서버 1, 네임 서버 2라는 거고 여기는 아마 서버 주소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꾼 다음에 업데이트 눌러줍니다. 그럼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이런. 잠시만요. 보안 인증 때문에 제가 이걸 걸어놨거든요. 아무나 못하게끔. 그럼 이거를 잠깐만요. 사브가 이게 사브인가? 303014
자, 여기 말로는 뭐 48시간 최대 걸린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지는 않고요. 조금 다른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네임 서버를 다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메인에 대해서 이제 도메인 등록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어요. 뭘 했다? 네임 서버를 바꿔야 된다. 네임 서버를 바꿔야 된다.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단은 이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네임 서버가 다 바뀌는 시간까지는 좀 걸리니까 여기 서버에서 할 일은 다 끝났어요. 그럼 이걸 닫고 그러면은 이제 제가 패스트 코밋에서 사이트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럼 패스트 코밋을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이제 내가 지을 땅에 로그인한다. 좀 이상한데. 서버라든가 호스팅이라든가 이것에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패스트 코밋이라고 했어요. 패스트 코밋 제가 로그인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서버가 7번 서버였던 것 같은데. 자, 패스트 코밋 그 cpanel 들어왔습니다. 제 서버에 제가 하려는 곳에. 그럼 여기에 첫 번째로 해줘야 될 게 뭐라고요? 도메인을 연결해 준다. 도메인이 여기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도메인. 그럼 여기에 제가 도메인이 많죠. 그럼 여기 create a new domain 눌러주시고 여기다가 제가 연결할 도메인을 넣고 반드시 이거를 체크를 풀라고 했어요. share document root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이거 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풀고 서밋을 합니다. 정지 화면 아닙니다. 들어갔죠. 그럼 도메인을 연결했어요. 도메인을 연결하면은 이제 파일 매니저에 가서 도메인 이름으로 된 폴더가 생겼는지 봅니다. 여기 있죠. weddingmate.com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 안에 이제 내 부지예요. 내가 지을 땅 부지가 비어 있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폴더인데 뭐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동으로 생기는 것 같아요. 패스트 코밋에서 여기다가 이제 빈 땅에다가 이제 뭔가를 제가 이제 땅을 짓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워드프레스를 깔아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워드프레스를 우리가 깔 거니까 워드프레스를 깔 때 여기서 뭐가 있냐 밑에 WP 툴스 툴킷이란 게 있죠. 워드프레스 툴킷이란 것을 눌러준 다음에 자 여기 인스톨이라는 메뉴를 누르고 여기서 도메인을 골라줍니다. 자 내리다 보면 이 뒤에 붙어있는 이렇게 pbn.co.kr 이게 메인 도메인이거든요. 이거는 무시하고 그 위에 있는 도메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럼 제가 이제 여기 weddingmate.com 이란 걸 클릭을 하면은 선택을 하는 거죠. 클릭이라기보다는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weddingmate.com 하고 여기에 인스톨이 된다. 인스톨레이션 디렉토리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제 이 뭐가 깔리냐? 워드프레스 6.6.1이란 게 잉글리시 버전으로 깔립니다. 웹사이트 타이틀은 그냥 이렇게 제가 지정을 해도 돼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저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웨딩
fair 라고 그냥 해볼게요. 웨딩 페어라고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워드프레스 로그인 정보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 웨딩 이렇게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여기 눌러보면은 데이터베이스도 이렇게 다 세팅이 다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뭐 어떻게 옵션이 있는데 여기까지도 안 봅니다. 안 보고 여기 화면에 이런 거 노출해도 되냐고요? 제가 인스톨한 다음에 새롭게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보셔도 됩니다. 어차피 제가 바보도 아니고 여기에 이제 이걸 다 보셔도 됩니다. 어차피 노출되는 거라서 이 정보는 제가 끝까지 한번 설치한 다음에 영상 끄고 다시 처음부터 리셋한 다음에 다시 깔 거라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있는 그대로 둘게요. 있는 그대로 두고 혹시나 모르니까 이거는 복사를 한번 해놓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인스톨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워드프레스가 깔립니다. 이건 필요 없고요. 그리고 그 깔리는 동안에 저희가 이제 체크할 거는 뭐냐? 제가 예전에 이 사이트가 잠깐만요. DNS 체커라고 해서 DNS 체커가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이거 왜 안 돼? 뭐야 이거? 잼 걸렸나? 됐다. accept. DNS 체커라고 해서 아까 네임 서버를 우리가 그 사브에서 바꿔줬잖아요. 사브라는 것은 이제 도메인이 등록되어 있는 등록 기관에서 네임 서버를 바꿔줬습니다. 네임 서버를 바꿔줬다는 것은 그 도메인으로 접속을 했을 때 내가 지금 설치하고 있는 이 패스트 코밋의 서버의 어느 부분으로 연결되도록 연결 고리를 만들어 주는 게 네임 서버를 이제 주소를 입력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인스톨레이션 컴플리트가 됐죠. 이제 인스톨이 다 됐다. 그리고 이제 플러그인을 인스톨 하겠냐라는 건데 이걸 일단 스킵하겠습니다. 그래서 노 땡큐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이 사이트로 이 도메인으로 일단 이 도메인에 들어가 볼까요? 여기에 아까 빈 방이었죠. 리로드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으로 워드프레스가 깔리면서 파일들이 설치가 쫙 됐어요. 이렇게 워드프레스에 관련된 파일들이 이렇게 설치가 된 거죠. 그러면 여기 로그인을 똑같아요. WP 툴킷 들어온 다음에 여기에 보여지는 리스트는 이 도메인들은 이 툴킷으로 위해서 자동화로 자동 설치 프로그램으로 설치한 사이트만 여기에 뜹니다. 이런 것들은 다 자동화로 만든 워드프레스를 깔았다는 거죠. 여기 뭐 이렇게 이슈가 막 있는데 저는 무시합니다. 뭐 크게 모르겠어요. 저도 막 디테일하게 모르니까 일단은 여기 있죠. 우리가 깐 거 이걸 눌러봐요. 그럼 정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로그인 있어요. 로그인 눌러요. 그러면은 로그인이 됐는데 네임 서버가 업데이트가 잘 됐으면 연결이 될 거고 연결됐네요.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빨리 되네. 제가 아까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이건데 뭐냐면은 DNS 체커죠. DNS 체커 열어놨는데 한번 봅시다. DNS 체커에다가 이 도메인을 한 다음에 서치를 누르면은 자 여기에 IP 주소가 이게 IP인데 숫자로 되어 있는 게 콤마 있고 중간 수가 139.162.67.176 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다 녹색 체크가 딱 되어 있죠. 연결됐다라고 뜨죠. 그러면 139.162.62.176이 뭔가를 보면은 제가 볼게요. 맞네요. 그 139.162.67.176 그 제가 패스트코밋 서버에 있는 고유 IP예요.
지금 이거를 DNS 체크로 이 도메인을 쳤을 때 여기로 연결되는 거죠. 그냥 서버로 바로 연결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서버에 바로 도메인을 입력해도 연결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아까 DNS 체크에서 연결이 이렇게 정확하게 안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연결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뜨지도 않아요. 그럼 이때 좀 기다렸다가 뜰 때까지, 연결될 때까지 그 도메인을 쳤을 때 이 서버로 갈 수 있게끔 이게 길이 탁 터지면은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설치해 놓은 워드프레스가 이렇게 보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 워드프레스 설치하기 쉽죠. 화면 먼저 보겠습니다. 필요 없는 거는 또 이렇게 좀 다 치우고, 필요한 걸 볼까요? 이건 뭐지? 이거는 필요하겠다. 포스트 하나, 페이지 하나, 커멘트 하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액티비티 필요 없고, 필요 없고, 필요 없고,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두겠습니다. 자, 그럼 플러그인을 볼까요? 플러그인 필요 없는 건 다 지우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그 다음에 appearance 테마는 한글로 세팅할게요. 그럼 세팅에 들어가서 여기 사이트 랭귀지라는 부분에 가서 좀 내리다 보면은 한국어 있죠. 한국어로 뭐 타임존 같은 경우도 우리 한국어로 이 바에서 한 중간 정도에 오면은, 아이고, 이거를 중간 정도 옮기면 서울이 있을 겁니다. S 여기 있죠. 서울로 맞춘 다음에 세이브를 하고, 사이트 제목은 그대로 둘게요. 웨딩 페어라고. 관리자 이메일 주소가 오케이. 이게 아닌데, 왜냐면은 사용자를 볼게요. 사용자를 보면은 관리자가 우리가 어떤 그 세팅을 이제 자동 인스톨할 때 자동으로 만들어진 이메일이에요. 그냥 이렇게 둘게요. 일단은 설정에 들어가서 우리가 고유 주소라는 걸 들어가서 밑에서 두 번째 거를 체크하고 변경 저장. 자, 여기까지 일단은 하고요. 그 다음에 모양 들어가서 테마에서 테마를 추가를 하고 제너레이트 프레스를 저는 설치를 합니다. 활성화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제 제너레이트 프레스 테마로 되어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지워줍니다. 클릭하고 삭제, 클릭하고 삭제, 클릭하고 삭제. 필요하면 나중에 다운받아도 돼요. 근데 이걸 두면은 쟤네들 테마를 업데이트 할 때마다 자꾸 여기 뜹니다. 업데이트 하라고. 그래서 저는 그게 보기 싫어서 그냥 내가 쓰는 것만 놓고 다 지워버린다.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어떤 모습인지? 이런 모습이죠. 이게 제너레이트 프레스 일반형의 기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죠. 제가 만든 플러그인을 한번 깔아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마이크를 놓고. 잠시 이것만 보고 계세요. 제가 찾아야 돼요.
찾았습니다. 그럼 플러그인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자, 플러그인 누른 다음에 새 플러그인 추가, 그다음 플러그인 업로드, 파일 선택 한 다음에 제가 바탕화면에 놔뒀어요. 바탕화면에 요거를 버전 3번을 누른 다음에 지금 설치를 눌러줍니다. 성공했답니다. 플러그인 활성화를 눌러주고, 자, 그럼 플러그인이 하나가 생겼어요. 그럼 여기에 메뉴가 하나 생겼죠. 지금 일단은 사이트를 볼게요. 아직도 아무것도 없어요. 웨딩페어란 곳에 들어가서 파싱할 URL은 자, 이거고요. 제 제휴 코드는 이겁니다. 평생 저장을 하고 파싱하기를 누르고 포스팅하기를 눌러줬습니다. 그러면은 글이 하나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최근 거 맞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자, 9월달 정보가 뜨는 거 보니까 최근 게 맞네요. 그죠? 그런데 저는 이런 오른쪽에 있는 게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 사용자 정의에 들어가서 할 때마다 까먹어. 일단은 잠깐만요. 레이아웃 컨테이너가 아니고 헤더도 아니고 사이드바 컨텐츠 사이드바 노 컨텐츠 블로그 스타일 컨텐츠 노 사이드바 싱글 포스트, 이게 싱글 포스트거든요. 하나. 여기도 노 컨텐츠. 오케이, 됐습니다. 됐죠? 사이드바 필요 없는 거. 그 다음에 공개하기 눌러주고 닫고. 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왜 이 도메인을 들어왔을 때 이게 보이면 안 되죠. 저는 이렇게 들어와서 들어가는 것보다 이게 그냥 처음에 들어오면 좋잖아요. 이게. 그럼 이걸 어떻게 한다? 그 편집에 들어가서 붙박이 저장. 자, 일단은 글을 얘는 지우고 하나만 놔두고 붙박이로 해서 위에 상단에 글이 몇 개가 있더라도 항상 이게 고정되게끔 지금 고정을 시켜놨어요. 붙박이로.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설정에서 읽기를 들어간 다음에 홈페이지 표시 형식은 최신 글이 맞아요. 그리고 정적인 페이지로 하려고 그러면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거 말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페이지당 보여줄 글의 수를 하나로만 하는 거죠. 그리고 저장. 그리고 요약글이 아니고 전문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아닌데. 다시. 자, 잘 모르겠으면은 기존에 했던 사이트에서 벤치마킹을 해야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 사이트가 아까 겟 사이트죠. 얘는 도메인을 들어오면은 바로 들어갑니다. 같은 테마인데 한번 볼게요. 얘는 또 어떻게 했지? 제가 그러니까 메모를 잘 해놔야 되는데 얘랑 뭐 똑같이 세팅하면 되겠죠. 자, 얘도 업데이트가 들어가 있네 또. 테마를 또 업데이트 하라네. 자, 업데이트는 없어졌고 일단은 제가 사용자 여기서 말고 도구 설정에서 아마 읽기를 볼까요? 1, 10 전문. 잠깐만요. 읽기 설정. 뭐 얘는 좀 다르지? 잠깐만요. 좀에 다르네. 홈페이지 표시 형태. 모양. 첼 들어갔구나. 자, 일단은 얘는 상관없지만 일단은 얘를 설치를 해야 되니까 아휴. 얘는 이렇게 내려왔을 때 왜 안 나오지? 뭐 이래? 여기 체크해야 되나 보다. 뜨죠? 이렇게 기니까 길어졌을 때 위로 올라가는 요 버튼을 이제 쉽게 넣는 플러그인입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제가 못 찾아갖고 그래요. 죄송해요. 하... 됐다. 메모를 남겨놔야 돼요. 까먹어, 바보. 자꾸 머리가 안 좋아서. 자, 뭐라고 쓸까요? 사용자 아니다. 이게 뭐였냐면은 컨텐츠를 전체를 보이게 설정하기. 사용자 정의 들어가서 레이아웃에 들어가서
콘텐츠 타입 full 컨텐츠로 바꿔야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필요했던 거는 또 하나가 이거였죠. 설정에서 읽기에서 페이지당 보여줄 글의 수를 1개로 지정, 1개로 1개로 한다. 세 번째, 최신 웨딩 박람회, 이건 다르게 봐야 되겠다. 이거 최신 웨딩 박람회 포스트를 항상 처음으로 고정하기는 글 설정, 글 편집 들어가서 우측에 붙박이 이를 설정하면 된다. 오케이. 자, 일단은 잊어먹지 않게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도메인으로 접속을 했을 때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길죠. 길어서 이게 필요해요. 이게 위로 올라가는 게. 자, 됐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혹시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워드프레스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글을 많이 발행을 할 거잖아요. 포스트 글도 쓸 거고, 웨딩 관련된 어떤 사이트니까, 블로그니까 글을 제가 이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글 쓸 수가 있죠. 결혼식, 스몰 웨딩, 스몰 웨딩이 요즘 뜨는 이유 3가지. 스몰 웨딩을 이제 키워드로 한번 잡아볼게요.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글을 썼다고 쳐요. 그죠? 그럼 발행을 하겠죠. 뭐 카테고리도 만들고 이렇게 한 다음에 공개를 했어요. 공개를 글 보기를 하면은 뜨겠죠. 이렇게 이미지가 없어서 좀 이상한데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게 최신 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까 그 발행된 글보다 이 글이 최신 글이기 때문에 웨딩페어 이제 이 도메인으로 접속을 했을 때, 처음으로 갔을 때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쓴 글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는 이 플랫폼 이렇게 이 템플릿을 만들어 놓은 거가 항상 앞에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사람들이 방문해서 이걸 클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컨텐츠는 컨텐츠대로 계속 발행을 하고 네, 나름대로 그 다음에 이 대문에 있는 최신 파싱한 긁어온 이 정보는 항상 대문에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이 작업입니다. 이렇게 최신 웨딩 박람 포스트를 항상 처음으로 고정하는 방법이 뭐냐? 글 들어가서 붙박이라고 붙어 있죠. 그럼 예를 들어 붙박이를 얘를 말고 얘를 한번 해볼게요. 편집 들어가서 여기에 붙박이를 클릭을 합니다. 그럼 붙박이가 두 개가 되겠죠? 그럼 뭐가 최근에 쓴 붙박이가 먼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럼 얘 붙박이를 이 상태는 한번 볼게요. 들어가 보죠. 얘가 먼저 나오고 이렇게 나오네. 일단 붙박이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게시판 같은 데 보면은 카페를 볼까요? 붙박이를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자, 여기 공지사항의 글은 항상 위에 있잖아요. 지금 붙박이 1, 붙박이 2가 이제 항상 위에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이것처럼 얘가 붙박이를 두 개를 동시에 설정해 보니까 이게 두 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붙박이를 하나 빼볼게요. 고정글이죠. 어떻게 보면은 얘를 빠른 편집에는 없나? 여기 있다. 요거 체크를 빼고 업데이트 들어가 볼게요. 하나만 보이죠. 최신 글. 얘가 붙박이가 되는 거예요. 얘가 붙박이가 되는 이유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글을 한번 또 쓰는 거죠. 잠시만요. 항상 타이틀에는 어떤 몇 가지 숫자가 들어가는 게 좋다고 했고 키워드를 잡아야 된다고 그랬죠. 어, 영어 가능한 사회자는 저 키워드 잡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영어 가능한 사회자를 쓰고 사자를 섭외 이렇게 썼다고 쳐요. 자, 공개하기. 공개를 눌러고 그러면 글 보기를 하면은 이 글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게 세 번째 써진 글이잖아요. 그럼 순차적으로 봤을 때 이 글이 이제 처음 가면은 이 글이 있어야 되는데 있죠. 있기는. 근데 고정으로 여기에 얘가 붙박이로 떠 있다는 거죠. 붙박이로. 근데 왜 두 개가 나오지? 붙박이가 있어도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페이지당 보여줄 글수 하나. 페이지당 보여줄 글수 하나. 골 때리는데? 자, 모르겠어요. 일단은 고정 빼고 우리는 얘를 붙박이로 고정을 해야 되죠. 그러고 나서 가보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얘는 어쨌든 간에 밑으로 또 나오네. 글을 길게 쓰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잠시만요.
중복 문서에 걸릴 수 있으니 챗GPT한테 물어봅시다. 차라리. 뭐 이미지도 없냐? 아, 진짜. 일단 이렇게 넣어볼게요. 일단 넣고 제목을 안 넣었구나. 음, 자, 글을 써봤어요. 이제 진짜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고정으로 붙박이를 하나, 이제 구조를 한번 다시 볼게요. 글이 이렇게 계속 써주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파싱해 와서 최신 정보로 이 플러그인으로 땡겨 놓은 글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고정으로 보이게끔 붙박이로 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붙박이가 아닌 발행된 글이 이제 계속 발행이 되겠죠.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우리는 설정을 보기에서 읽기에서 페이지당 한 개만 설정을 했는데 얘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좀 다르게 나와서 제가 이렇게 테스트 해보는 거거든요. 첫 번째 붙박이로 된 게 아주 길게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위에도 이렇게 밑으로 나오는군요. 그러면은 그 뜻은 정리를 하자면 설정에서 읽기에서 페이지당 보여줄 글수는 붙박이를 제외한 글수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를 0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1, 당연히 1부터 이상돼야 되는 거구나. 그래도 다행인 게 뭐냐면은 다행인 게 우리가 이제 이 글이 항상 앞에 보이게끔 할 거잖아요. 붙박이로. 이게 워낙 컨텐츠가 길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 하나 더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페이지에 어떤 컨텐츠 키워드를 여기다가 좀 많이 넣어갖고 키워드로 작업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붙박이로 넣고 이거를 사이트를 접속을 했을 때 최신 업데이트한 이 템플릿으로 넣고 나머지 이제 본인이 원하는 글은 계속 발행을 해주면 됩니다. 웨딩 관련된 글을 계속 이제 발행을 해줘갖고 이 사이트를 키우는 거죠. 저도 이렇게 해서 키울 예정입니다. 웨딩 메이트. 어쨌든 웨딩이란 단어가 들어가고 키워드가 들어가죠. 메이트라는 게 어쩐 친구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웨딩 메이트를 여기서 한번 검색해 볼까요? 자, 웨딩 메이트 해외 사이트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웨딩 메이트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한글로 웨딩 메이트. 잘 안 쓰네. 오, 웨딩 나는 웨딩 메이트인가?
잠깐만요. 닫고. 저는 웨딩메이츠 복스형.com이고요. 지금 보니까 단수형으로 넷을 쓰시는 분이 계시네요. 사이트가 있네요. 각종 행사, 세미나 대행, 웨딩메이트. 뭐 동종업계, 당연히 웨딩메이트라는 게 웨딩 친구? 메이트가 친구 아닌가? 잠깐만요. 메이트. 짝지우다 뭐 이런 뜻이네. 메이트는 프렌드, 버디, 메이트 뭐 이런 비슷한 뜻인가 봐요. 동료, 짝 이렇게. 웨딩 메이트 뭐 나쁘지 않는 도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으로 일단은 사이트를 완성을 했어요. 요게 샘플 페이지. 여기 메뉴인가요? 잠깐만요. 이걸 또 없애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들어가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얘를 사용자 정의로 들어가서 왼쪽에 메뉴가 있고 여기서 설정을 하면 여기가 이제 실시간으로 변경이 돼요. 그래서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필 모양이 있는 거는 이거를 바로 수정을 할 수 있게끔 그 메뉴로 돌아갑니다. 밑에 볼까요? 연필 모양이 여기는 없네. 자, 우리는 이걸 없애야 됩니다. 샘플 페이지라는 이게 카테고리 같은데요. 우리가 카테고리 같은데 카테고리는 메뉴일까요? 잠깐만요. 레이아웃, 내비게이션. 오케이, 사라졌습니다. 자, 이걸 없애야 되겠다. 이것도 적어놔야죠. 샘플 페이지라는 거였죠. 안 보이게 하기. 방법은 사용자 정의에 와서 레이아웃 들어가서 프라이머리 내비게이션에서 제가 뭘 건드렸죠? 이거였나? 이거 있죠. 내비게이션 로케이션에서 no 내비게이션으로 설정 하면 사라진다. 오케이, 됐습니다. 공개하고 자, 나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카테고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카테고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기 메뉴 중에서 그쵸, 카테고리 만들기도 있어요. 사실은 카테고리가 만들어졌고 카테고리를 보면은 이렇게 박람회, 왜냐면 글을 쓸 거니까, 우리도 글을 계속 쓸 거니까 이렇게 만들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안 보일 것 같은데, 내비게이션 없앴으니까. 그러면 다시 만들어야 되나? 잠깐만요. 레이아웃에서 프라이머리에서
노 내비게이션은 우측, 우측. 아닌데? 잠깐만요. 근데 뭐 지웠지? 씨, 두 개야? 이걸 키워드로 살리려면은 그냥 박람회란 단어를 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단어가 너무 기니까 이제 이게 카테고리가 너무 이렇게 지저분해 보이는 거거든요, 메뉴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지역만 놓으면 어떨까라 싶어서 한번 작업을 해보는 건데, 이렇게 해도 마음에 안 들면 빼야죠. 서울은 놔둬볼까요? 서울이 가장 그 박람회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서울 박람회는 아마 검색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제가 저렇게 한번 키워드로 살려봤어요. 그러면은 서울을 제일 위로 올리고 울산, 경기도, 부산, 그 다음에 대전, 그 다음에 부산, 제주, 전북, 인천, 대구, 광주, 경북, 경남, 인천까지 한번 해볼까? 경기, 인천, 대전. 요렇게 순서로 한번 놔볼게요. 이 순서로 놓고, 근데 그래도 일단 이걸 좌측이 없다 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두 줄로 나오네. 그럼 몇 개를 좀 빼보겠습니다. 여기서 몇 개죠? 강원도,
경기도, 전라도, 인천, 서울, 전북, 전남, 강원, 울산을 빼야 되겠다. 광주도 뺄게요. 두 개 더 빼겠습니다. 아니지, 맞구나. 경남 빼겠습니다. 전남 빼겠습니다. 자, 한 줄이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여기 로그인 돼 있어서 위에 검정색 바가 있어 갖고 얘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로그인이 안 되겠죠. 자, 이런 상태입니다. 처음에 이제 사이트를 들어왔을 때 웨딩 페어라는 이제 타이틀이 있고 여기에 카테고리를 만들었죠. 그래서 글을 쓸 때 이제 카테고리에다가 글을 쓰게 되면은 이걸 눌렀을 때 거기에 컨텐츠가 보이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최신 파싱한 글이 여기에 이렇게 나오고, 이게 붙박이로 있기 때문에 밑에는 이제 첫 번째 한 개의 글만 이제 붙박이 이제 웨딩 박람회에 대한 정보 외에 하나의 컨텐츠가 여기 나올 거다. 그리고 나머지는 페이지당 하나씩 나올 거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원래는 네 번째 글이었죠. 근데 이게 붙박이가 된 거죠. 고정으로 첫 번째 나온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다 거의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좀 아주 길게 했는데 몇 분이나 걸렸을까요? 잠깐만요. 1시간 막 넘었네요. 1시간 3분이네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 하단에 보시면은 여기를 보세요. 하단에 보시면은 제휴 코드가 들어가서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되면은 신청을 하게 되고, 이제 신청을 여기네요. 여기 신청을 하게 되고 사전 예약 신청을 하게 되고 방문해서 이제 실제 방문해서 상담을 받게 되면은 저희가 수익금을 받게 된다. 이제 되는 거고, 잠깐만 볼게요. 자,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지금 현재 대기 한 분은 여기 대기고 아직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죠. 한 분은 대기 중인데 어제 신청을 하신 분이에요. 30날이죠. 30날 신청하셔갖고 한 분은 잠실 롯데백화점 웨딩 박람회 참석을 하셨나 봐요. 오늘.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이게 이분도 대기였는데 나중에 승인이 됐어요. 그럼 방문해서 상담을 받았다는 뜻이고, 이분은 아마 아직까지도 승인이 안 난 거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가기로 했는데 여기를 안 가고 딴 데를 갔다든가, 그래서 이분들이 컨택을 계속했는데 아마 나중에 수익 거절하고 사유라고 해갖고 예를 들어서 뭐 연락이 안 됨 이렇게 뜨겠죠.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는 승인이 4개가 떴고요. 거절이 3개, 대기가 하나. 그래서 승인 4개로 해서 지금 15만 원 정도가 수익이 발생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뭐 그래도 소소하게라도 이렇게 생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이걸 본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샘플로 여러 개 사이트를 만들어서 지금 돌리고 있는데 그 뭐 키워드라든가 이런 게 좀 매칭이 좀 잘 돼서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것 같아서 저는 이런 식으로 소소하게 부업을 하고 있다라고 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좀 닫을게요. 지금까지 정리를 하면은 자, 도메인이 있어요. 내가 어떤 도메인을 할 거냐 하면 그 도메인을 갖고 먼저 이제 어디다가 이제 부지 어느 땅에다가 내가 사이트를 만들 건지, 이제 우리가 말하는 패스트 코밋도 되고, 서버 좀 다루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벌처 같은 것도 서버를 이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국내 카페 입사도 있고, 어디든 간에 그 땅 호스팅을 어디로 할 건지를 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땅을 어디다 할 건지 결정을 했다. 저같이 패스트 코밋을 하겠다 하면은 패스트 코밋에 들어가면은 네임 서버가 있어요. 네임 서버라는 것을 설정을 알아내서 그 영상에 대한 것도, 그 내용에 대한 영상도 찾아보시면 제가 미리 이미 다 해놨습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 네임 서버를 도메인에다가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도메인이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지, 그냥 등록되어 있는 기관, 우리가 레지스트라고 하는데, 레지스트라라고 하는데, 거기 들어가서 네임 서버를 변경해 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브여서 사브에서 어떻게 변경하는지를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네임 서버 1하고 네임 서버 2를 변경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네임 서버가 변경되는 동안에 DNS 체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IP가 잘 매칭이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도메인 등록 기관에서 네임 서버를 연결을 여기로 했는데 이게 도메인을 쳤을 때 이쪽으로 넘어가게끔, 내 서버로 오게끔 연결이 되는지를 확인을 계속 해야 돼요. DNS 체크해서. 그럼 거기 IP가 내 서버의 IP로 업데이트가 녹색으로 똑똑똑 다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도메인을 치면은 내 서버로 오는 거죠. 내 서버로 넘어오게 되어 있다. 연결을 일단 시켜놓고, 그러면 이제 내가 지을 땅에다가 패스트콤에다가 로그인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워드프레스로 한 방에 설치할 수 있는 이제 원스톱으로 오토 설치가 되는 게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플러그인을 깔고 작업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 플러그인은 그쵸? 저 플러그인은 그러면 어떻게, 아직 공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 플러그인은 제가 지금 유료 멤버들한테만 공개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그럼 영상을 왜 찍었냐, 이렇게 CPA 사이트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능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찍은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유료 멤버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저거를 이용하실 수 있고 저랑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실 분들 같은 경우는 함께 봐요고요. 저랑 같이 소스를 공유하면서 함께 작업을 하실 분들은, 정말로 저랑 같이 이런 것을 계속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함께 해요 라는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많은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멤버십에 가입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고 하시면은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런 영상을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보시고 싶다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한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이런 작업을 같이 하면서 앞으로 뭔가 소소하게라도 부업을 하는 작업을 저랑 같이 하실 분들은 저하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저랑 같이 하실 분들은 저는 프로그램도 다 개발한 것도 공유하고 할 거였거든요. 그렇게 하실 분들은 함께 해요라는 멤버십을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